준비한 강의는 2월 4주차 줌 미팅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일러 법칙 ABC와 532입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포일러 법칙 ABC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포일러 법칙을 다시 한번 짚어가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정말 그 팀 비즈니스 안에서 서로의 어떤 사인,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공유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들. 이제 그게 베이스에 서로의 어떤 굉장한 신뢰 관계가 이렇게 쫙 묶여져 이렇게 꽉 있어야만이 이 홀러 법칙 ABC도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월드비전에서 얘기하는 이제 532 법칙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서로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팀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에 서로의 이제 이미 얘기된 것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미팅을 취하고 클로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이제 팀의 팀워크를 조금 더 이렇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간의 오해나 약간의 갈등 이런 요소들을 애초에 배제를 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어디까지나 이게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이것들이 사장님들이 필드에서 진짜 이렇게 클로징 딱 가기까지 결정적인 굉장히 행동의 어떤 그런 법칙에 강력하게 사장님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필드에서 스폰서님하고 옛날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파트너랑 어떻게 이것들을 진행을 할 건지를 그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좀 선진적인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로서 532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32인데 호일러 법칙이 무엇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호일러 법칙이란 하버드 경영대학원 호일러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본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ABC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A는 어드바이저, 설명자입니다. 스폰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B는 브릿지, 소개자,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는 클라이언트 또는 뭐 커스터머, 뭐 고객이나 앞으로 이제 잠재 사업자,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하고자 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자와 그다음에 소개하는 나, 그다음에 이제 잠재 고객 사이에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속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브릿지, 소개자입니다. 이 소개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미팅의 현장에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제 어떻게 이 작업을 해 놓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그날의 미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클로징까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브릿지 소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개자 B는요.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하고자 하는 잠재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는 주네스의 회사 제품 보상을 설명할 이 설명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놓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티업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티업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주네스에 대한 정보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그 정보를 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정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팅에 소개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주도자는 어드바이저예요. 그래서 이 설명하시는 분이 이 사람의 육성으로 이 사람의 경험으로 이 C한테 주네스 사업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소개하시는 분은 A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C한테 티업을 해놓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막 띄워가지고 이제 뭐 아부라고 뭐 아부다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스폰서니까 막 띄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C라는 사람이 이게 정말 선진적인 비즈니스구나. 이게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냥 작은 사업이 아니구나.
판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팀워크에 의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회사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 사람한테 전달을 받는 그런 것임을, 굉장히 중요한 30분에서 1시간임을 소개자는 C한테 미리 A를 프로모션 해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자는 저는요, 또 스폰서한테 이 C, 잠재 사업자 또는 이 고객에 대한 상태 체크, 프로필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네스 월드비전이 참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희는 미리 라인 미팅을 하고 미리 리스트에 대한 상담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저희는 이런 삼각형의 미팅을 하기 전에 이미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는 C의 상태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전체 리스트에서 압축 리스트로 넘어가서 그 사람한테 주네스를 전달하기 전에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서는 이미 C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굉장히 긴밀한 소통, 즉각적인 소통을 미리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혹여나 갑자기 툭 튀어나온 미팅을 요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또 체크,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C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C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회사에서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그와의 어떤 관계도라든지 그런 게 대단할 수 있지만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 소개자는 단순히 이 사업자가 제가 지금 어떤 상태까지 해 놓았는지 내가 주네스 사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지 주네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스토리를 미리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주네스의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기심을 터치를 했는지까지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이 미팅이 성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B가 스폰서한테 즉 설명자한테 충분한 미리 사전에 정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스폰서의 상황일 수가 있죠. 저희가 필드에 가서 사실은 이제 이 소개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설명자, 중간에 스폰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팅에 대해서 어쩌면은 클로징을 하기까지 어쩌면 결정적인 Y, 주네스의 비전을 주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셀프로 왜 주네스를 하는지, 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지, 그리고 주네스의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그것이 바로 주네스를 하는 Y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네스에 대해서 또 프로모팅을 할 건지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가 C한테 사업 설명을 하더라도 그 사업 설명 자체를 너무 객관적으로 한다거나 또 너무 또 앞서가가지고 또 막 너무 막 클로징을 하려고 설명자가 막 이제 앞서간다거나 막 소위 말해서 막 들이댄다거나 이렇게 돼도 사실 이 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네스의 회사 제품 보상을 설명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관계 미팅 안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소개자가 C한테 충분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미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스폰서를 이제 미팅에 이렇게 3명이 모이기까지 충분히 이제 애를 써서 그 자리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스폰서는 그 자리에 가서 충분히 이 비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현장에 딱 왔을 때는 어, 되게 이렇게 막 냉랭한 자리가 되게 많지 않던가요? 예, 저는 그 막 냉랭한 그런 분위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한지,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A, 저 설명자의 많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많은 마이 스토리, 즉 인트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지만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 잠깐에 30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5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그 스토리텔링이 C한테 그리고 B한테 그 자리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주네스 딱
회사 제품 보상 STP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분위기를 조금 매끄럽게, 유라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분위기를 업 시킬 수 있는 이제 대단한 능력이 많으셔 가지고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환기시켜 주는 능력이 많고,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너무 이제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항상 이제 그런 막 전투적인 막 이런 자세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분위기를 환기시킬까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인제 정말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많은 이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B 입장에서 스폰서가 C한테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누적하고 경험 속에서 인제 저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B가 비즈니스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을 하고 가장 이 자리가 불편한 사람은 어쩌면 C일 수도 있어요. 예. 기분 좋게 왔을 수도 있고 정말 이 정보를 들으려고 본인 발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C이기 때문에 이제 C한테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비즈니스적으로는 하지만 조금 이제 친근하게, 네, 고렇게 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호일러 법칙에서 이 삼각형의 역할들,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이제 몇 프로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B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50% 이상 차지를 하고, 월드비전 안에서는 B의 역할이 7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532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저희 그 멘토 사장님하고 제가 주네스 글로벌에 대한 정보를 이제 들을 때 세 번째 만남에서 532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그때 결단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님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시고 저희는 항상 532 법칙을 따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532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바로 말씀을 하실 때 사장님이 누군가를 컨택해서 저한테 그 사람을 소개해 줄 때 50%가 되면 저한테 소개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50%가 됐을 때 본인한테 말씀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53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스와 노가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50%는 제가 하는 거죠. 그럼 이 50%는 아까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에서 이 50%는 브릿지, B의 역할인 거예요. 자, 누군가한테 주네스 사업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충분한 저의 주네스의 스토리를 푸셔야 돼요. 그 미팅이 한 번만에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관계도가 친한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가 이미 이제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네스 사업을 내가 시작을 했어. 아니면 내가 주네스 사업을 1년 또는 2년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진행을 해왔어. 그래서 주네스는 회사는 이렇고 제품이 이러한 것들이고 보상은 이렇고 우리 팀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주네스 사업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내가 전달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미 나보다 미리 사업을 하신 분을 소개를 해서 30분 정도 주네스 사업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예스라고 하는 게 50%입니다. 여기서 이 예스라는 거는 완벽히 주네스를 하겠다, 내가 주네스가 관심이 있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네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가 예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30%는 이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스가 되었을 때 이 30%는 바로 A, 어드바이저, 스폰서의 역할이죠. 자, 이 30%라는 역할 자체가 50% 전체에서 절반에서 넘어왔고 나머지 절반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절반보다는 역할이 많다. 2.5 대 2.5가 아니라 3 대 2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분의 역할이 30%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회사 제품 보상과 주네스의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스폰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파트너 입장에서는 스폰서를 충분히 티업을 하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 역할이 끝난 다음에 쇼도 플랜이 된 다음에 이 나머지 2는 이 사업의 50%를 연결한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532는
자, 50%를 본인이 주네스의 인트로, 마이스토리를 얘기를 했다면 30%는 스폰서가 하고, 자, 스폰서가 얘기한 쇼더 플랜에 의해서 그가 어느 정도 예스가 되었다면 제가 클로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클로징이라는 거는 음, 회원 가입을 하고 매출로 연결되는 클로징을 사실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자리에서 바로 스폰서가 설명을 하시고 바로 클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클로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미팅을 하고 충분한 주네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알리고 주네스의 유튜브를 통해서 주네스 회사 제품 보상을 전달을 하면은요. 이 자리에서 이 30%가 된 이 상황에서 본인의 클로징이 그 자리에서 테이블에서 바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품을 취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나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비포 애프터를 충분히 얘기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클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스폰서 사장님께서 서류를 적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떠한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패키지가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 즉시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폰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노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노가 됐다라면 본인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와 만남을 충분히 가지면서 또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끊임없이 네트워크에 대한 본인의 소신과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열정을 전달하신다면 다시 이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3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yes or no잖아요. 이게 본인과 스폰서와 본인의 역할을 50%, 다시 30%, 다시 20%의 yes or no가 넘어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서로에 대한 굉장히 믿음과 신뢰가 강해야 이게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토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본인이 50%를 해서 이제 스폰서와 이제 약속을 잡아서 이제 뭐 그 자리를 홀러 법칙처럼 2대1 미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스폰서와 그 가망 사업자를 그냥 1대1로 우리가 연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그룹에서는. 그때 제 역할을 그 50% 스폰서에 대한 티어, 그다음에 주네스에 대한 나의 어떤 이런 신념들을 내가 얼마나 이 50%를 충만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스폰서가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부담 없이 주네스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 자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본인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죠? 혹시 그 사람이 예스 하지 않고 노 할까 봐. 근데 이 노가 거절이 아닌데 그분이 혹시 노 할까 봐 제가 이제 그분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아 그냥 편안하게 차 한 잔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편안하게 차 한 잔을 하라는 얘기는 사실 스폰서가 주네스의 쇼더 플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한 자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그 사람한테 충분한 주네스에 대한 정보를 막 충분히 깊숙하게 주지 못하는 어떤 이렇게 관계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상황 자체가 매끄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폰서한테 그냥 차 한 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그냥 그 즉시 얘기를 하면 스폰서가 가서 당황하지 않겠죠. 근데 스폰서님 이렇게 미팅을 잡았으니까 어, 쇼도 플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스폰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주네스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는 게 인식이 딱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해서 이분을 만나라고 그 현장에 갔는데 그분은 아무 들을 자세로 나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주네스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뭐를 해야 되냐면 다시 50%를 하는 거죠. 예, 파트너에게 주네스에 대한 쇼더 플랜을 관심 있게 들을 수 있게 저는 또 다시 50%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작 그 30%의 주네스에 대한 어떤 쇼더 플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될 수도 있죠. 네, 말이 조금 꼬였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그 50%에 대한 스폰서에게 그 역할을 넘길 때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는 거죠. 충분히.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스폰서가 그 상황을 이렇게 토스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스폰서가 또 충분히 그 30%에 대해서 정말 클로징에 임박한 것까지, 어쩌면 클로징까지 스폰서가 그 역할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 입장에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네스를 얘기하고, 또 거꾸로 내 파트너에 대한 또 티업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의미가 있음은 제 파트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셀프 리더임을 충분한 티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월드비전 안에 충분한 시스템에 대해서 티업을 하면 그분이 없던 그 호기심이 생기고, 없던 또 관심이 생기고, 없었던 막 그 수입에 대한 욕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 입장에서도 설명을 하는 본인 입장에서도 충만한 본인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파트너에게 여기까지 설명이 되었고 상대방의 반응이 이랬었고 그들의 답변이 이랬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 파트너가 클로징을 하러 다시 미팅을 하러 가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여기서도 저는 또 파트너를 믿고 파트너가 클로징 할 수 있도록 클로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네스에 대한 Y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로징을 하러 가서 조금 더 강력한 프로포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파트너의 역할로 넘겨주는 거죠. 여기서도 또 굉장한 신뢰와 관계심이 필요하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의 역할, 그리고 파트너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가 충만하게, 어쩌면 2배 이상이 됐으면 이게 100%가 아니라 200%의 어떤 미팅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5-3이라는 게 정말 팀워크의 진짜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0대, 30대, 20. 그래서 예스가 됐을 때 스폰서에게 미팅을 주선할 수 있게 하고, 포일러 법칙에 의해서 2대1 미팅을 하든 또 1대1 미팅을 할 수 있고요. 또 30%에 대한 나의 역할을 하고 나서 그분이 다시 예스가 됐을 때 클로징을 할 수 있게, 제 파트너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충분한 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50%를 충분히 하려고 했지만 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노가 되면 다시 본인이 그에게 또 계속 접촉을 해서 규칙적, 비규칙적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다 계속 주네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들은 어떤 거절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이제 저는 많이 받는 거절이 그런 거였어요. 네트워크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 네, 저는 이런 노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뜨뜻미지근한 것보다 네트워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왜 네트워크를 다시는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신뢰되지 않게 물어봅니다. 네. 당신이 도대체 어떤 네트워크의 경험을 하셨길래 이 다시는 네트워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회사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해왔는지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쇼더 플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의 문제예요. 프라블럼. 네, 그의 문제를 함께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하는 겁니다. 공감을 해주면 그 안에서 한 번만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경험치라는 게, 보통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꿈과 목표를 가지고 결단을 우리가 그냥 합니까? 정말 진짜 죽기 살기로 막 결의를 해가지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그가 쏟아낸 1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3년 이상의 어떤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잠깐에 있는 저와의 한마디를 나눈다고 해서 그가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는 분명히 많은 경험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었을 수 있고 그가 정의 내린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만의 정의되어 있는 그들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저에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얘기를 그가 모든 거를 쏟아낼 때까지 그의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모두 다 쏟아냈을 때 그가 다시 모든 걸 털어내고 다시 0부터 1, 2, 3, 4를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지만 제가 보통 많이 하는 말, 사장님께서 경험하신 네트워크라는 게 직업인데 그렇게 쌓아오신 많은 공들과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사장님이 이게 실력으로
정말 좋은 팀에서 제대로 된 회사에서 시스템으로 팀을 빌딩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 안에서 다시 Y를 생각하면서 본인의 수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제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진심으로 소통을 한다라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네스의 사업을 전달하기 전에 그가 노를 했을 때는 예, 저는 그런 소통을 많이 하고 노를 했더라도 그와 제가 어떤 이런 만남 속에서 친분이 쌓이고 관계십이 생기고 그러면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면 주네스 비즈니스를 전달하지 않고 그와 밥을 먹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런 관계는 그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의 반응이 어떻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만나서 그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만날 수 있어서 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만나서 어떤 얘기를 계속 우리들의 얘기를 계속 누적해서 쌓아갈 수 있게 저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노가 됐지만 다시 예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순환고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근데 그에게 50%가 된 다음에 사업 설명을 했어요. 예, 사업 설명을 했는데 스폰서랑 연결해서 그분이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예스가 돼서 클로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다시 사업 설명 들었는데 노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이제 쇼도 플랜을 하고 나서 저는 노라는 말을 절대로 저는 듣지를 않아요. 예, 무슨 말이냐?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제품을 써볼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써봅니다. 회원가입이 뭡니까? 주네스에 발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주네스의 디스트리뷰터로서 추천 수동을 받고 점수를 누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가 바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경우는 사장님 있던가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냥 회원 가입을 하고 제품을 써볼게. 그러면 이제 밴드에 초대하고 이제 유튜브로 주네스의 정보를 계속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냥 제품을 써보고 그냥 너를 봐서 당신을 봐서 내가 회원 가입하고 제품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패키지를 끊어준다고 해서 그가 소비자에서 끝날 거라고 거기서 마감을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계속 밴드에 대한 서치를 해주고 계속 또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팔로우업을 통해서 주네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 틈을 이제 벌려가지고 계속 주네스의 정보를 계속 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네스의 제품이 어떤 것인지, 주네스 회사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 틈 안에 막 쪼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품을 쓰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다음에 노를 하든지 세 가지인데 저는 절대로 노라는 답을 듣지 않아요. 노라는 답을 듣지 않은 상황까지 갔을 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저는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저는 그 신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폰서를 연결하고 나서 이제 클로징을 할 때는 그 멘트가 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트너에게 그 노가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예, 이게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님 다시 컨택할 수 있는 상황을 파트너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본인의 경험을 파트너에게 충분히 나누고 예, 파트너에게 그 다음 전략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골프를 치면 18홀 동안 수없이 많은 샷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샷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샷보다는 가장 중요한 골프의 샷은 다음 샷이다. 예,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넥스트에 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532에서 물론 예스를 넘어가야 그 다음이 되지만 노가 됐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50%에서 계속 순환고리를 반복하다 보면 충만한 주네스의 마이스토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바로 30에서 20이 넘어가는 게 그냥 한 방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절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인 컨택과 반복적인 미팅, 반복적인 프로포즈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요, 노의 진짜 의미는 노가 아니라 넥스트다. 네, 또 넥스트는 뭔가요? 어게인이죠. 다시.
다시 할 수 있다. 이거를 끊임없이 다시 반복을 했을 때 누구한테 좋으냐? 시도하는 본인에게 가장 좋습니다. 네. 거절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실망되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뻘쭘하다 그러나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다음에 제가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것을 뛰어넘고 또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거를 뛰어넘고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아 해 보니까 별거 아니네.' 네. 이제 이런 생각들 굉장히 처음에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는 그게 내 실력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 again 계속 시도를 하면 이런 과정들이 사장님들께 충분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532라는 이 법칙 안에서 오늘 포일러 법칙이랑 연결해서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0대, 30대, 20이라는 거를 각자의 역할 안에서 팀 비즈니스로 할 수도 있고 그런 30%를 하기 위해서 호일러 법칙에 의한 그 자리에서 본인의 각각의 역할들을 이제 충분히 해서 그거를 클로징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이 532를 본인 혼자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저는 거의 본인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이 50% 그다음에 넥스트 그다음에 다시 또 넥스트 이런 과정들을 제가 끊임없이 이 과정의 순환고리를 반복을 하다 보니깐요. 결국에 이 532 법칙이 성공의 8단계 안에서 리스트를 컨택하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쇼트 플랜을 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고 그죠? 그리고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이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이 어쩌면 다시 532 법칙하고 정말 탁 맞물린 이런 과정들이니까요. 이런 과정들을 루즈하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그와의 소통을 통해서 가장 빠른 미팅의 약속을 잡으셔서 이 순환고리를 빠른 시간 내에 반복을 해 보시면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컨택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사장님들의 네트워크가 정말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임을 저의 경험을 녹여서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과 손을 맞잡은 이제 우리는 이런 팀 비즈니스 안에서 서로가 굉장히 신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혹여나 일이 잘못됐을 때에도 그때 정말 신뢰가 필요함을 본인의 역할이 조금 모자랐던 것이 아닌지 본인을 확실하게 피드백을 하고 네, 그런 충분한 상담과 소통을 통해서 보완해 가야 될 점들을 계속 찾고 네, 그런 점들을 해 나간다라면 네트워크가 왜 안 될까요? 네, 네트워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쉬운 또 사업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런 역할들 안에서 서로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 살아온 환경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한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믿고 신뢰하고 평소에도 충분한 소통과 상담을 하시면 이런 갭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